이걸 상상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일꾼들이 바다에 2개의 인공섬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큰 공항을 지어요. 미래에 연간 약 3천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모두 해결합니다. 공항의 초기 비용은 약 8조 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은 2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공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붐비는 상위 30개의 공항 목록에 오릅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성공적인 건축을 축하해요. 그런데 공항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20조 원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내려앉고 있어요. 물론 그런 큰돈이 물에 떠내려가도록 두진 않을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공항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것은 1964년 일본의 오사카 근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해 첫 비행기가 새로운 이타미 국제공항의 구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은 성공적이었고 모두가 만족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공항은 주거용 건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첫 비행기는 주민들의 창문 밖을 지나갔던 것이죠. 물론 비행기 엔진 소음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항에 반대했죠.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고 공항을 폐쇄하거나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편 비행 횟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불만도 커졌고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어요. 일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지역에 새 집을 얻었어요. 물론 당국은 많은 돈을 들여야 했죠. 세월이 흘렀고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이타미를 이용하면서 공항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고 또 도착했어요.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공항 하나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일본 교통성은 새롭고 더 큰 공항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근처에 땅을 사서 모든 교통통신과 기반시설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런 곳에 공항을 짓는 것은 매우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될 거예요. 신공항은 구공항에 추가되어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때 진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던 땅은 매우 비쌌어요. 게다가 반대 항의가 여전했고 아직 지불해야 할 보상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번에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야 했거든요. 아마 지역 전체를 이전해야 할 거예요. 공항 소음으로 인한 소송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죠. 게다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논의 끝에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공항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행기들이 주택가를 날아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위치는 완벽했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공항을 물 위에 지어야 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1987년에 간사이 국제공항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공섬을 만들어야 했어요. 프로젝트에 따르면 섬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를 만들기로 했죠. 오사카 근처에 공항을 짓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엔지니어 및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측량사들이 해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미래의 섬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파도로부터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어요. 48,000개의 콘크리트 블록과 돌무더기를 설치했어요. 벽 둘레에 수백 톤의 무게가 나가는 강철쇠를 만들었어요. 이 댐들은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물이 섬을 파괴한 것을 막아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섬을 만드는 동안 파도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막이 필요했어요. 이 보호막의 비용은 약 1,500억 원이었어요. 그 후 토양을 굳히고 액체를 모두 퍼내는 복잡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점토 해저에 수십만 톤의 모래를 깔았어요. 토대로서 추가의 두꺼운 지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흙은 다 젖어 있었어요. 마치 스펀지처럼 모양을 바꾸어 무너져 내리며 공항을 끌어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토양에 200만 개 이상의 수직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각 파이프 안에는 모래를 부었습니다. 때때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동안 파이프가 직물로 채워지기도 해요. 이 모든 건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시스템은 수직 배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꾼들은 파이프를 제거했어요. 배수구는 땅속에 남아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모래층 위에 약간의 흙을 더하는 것이었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흙을 오사카만의 산악지대에서 채취하여 인근 도시와 국가에서 바지선으로 수송했어요.
이 모든 흙을 압축된 층 위에 올렸고 이 새로운 층의 무게가 모든 액체를 밀도가 낮은 모래로 밀어넣었어요. 그곳에서 습기는 위로부터의 강한 압력 때문에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액체가 수직 배수구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서 증발했어요. 수분이 더 많이 나올수록 흙은 더 단단해졌죠. 토양은 더 강해졌고 잘 변형되지 않게 되었어요. 새로운 토양을 쌓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됐어요. 각 단계가 강화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한 층씩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단한 기초를 위해 900개의 기둥을 땅속으로 밀어넣어 유압책 위에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토양이 처지기 시작할 때 기둥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2개의 인공섬이 만들어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공항을 짓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공사는 1994년에 끝났어요. 같은 해 공항을 개항했어요. 공항 건물은 바다 위로 높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매우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실험실 토양 분석과 엔지니어들의 계산에 따르면 토양이 4m까지 가라앉는 데는 약 50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이 높이는 공항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 레벨입니다. 4m 아래로 내려가면 댐이 무너질 수 있고 공항으로 물이 범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50년 후 이 공항이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될 거란 뜻이었죠. 그때쯤이면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보다 훨씬 일찍 위험해졌어요. 어떤 지역에선 공항이 문을 연 지 6년 만에 해수면이 4m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엔지니어들은 1990년 공사 중에 첫 번째 섬이 예상했던 6m가 아니라 8m가 낮아진 걸 보고 놀랐죠. 그런 큰 건물에서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였어요. 2층짜리 집을 샀는데 한 층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았죠. 계산이 현실과 이렇게 다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에 가라앉는 부분을 파헤치고 유압잭 바로 아래 철판을 삽입했습니다. 유압잭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공항 기둥을 필요한 높이로 올렸어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과연 영구적이었을까요? 각 900개의 기둥에는 기초의 변화를 보여주는 측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엔지니어는 필요하면 2년마다 재개 설정을 조정해야 해요. 현재 공항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건물들이 다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어서 상황이 복잡하죠. 몇몇 과학자들은 두 번째 섬이 2023년에 4m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현재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간사이는 1994년 이래로 거의 12m 가라앉았어요. 엔지니어들은 건물과 보호댐을 강화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수리와 변경으로 공항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요. 개장 당시엔 8조 원이 들 거라고 했어요. 2008년까지 간사이 공항엔 2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오사카와 전 세계를 연결하죠. 거의 매년 2,6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죠. 하중을 줄인다고 해서 가라앉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압력은 장비가 아니라 채워진 토양에 의해 가해지거든요.